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뜨거워진 또 실적과 테슬라 효과로 뜨거워진 국내 2차 전지주 점검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실적은 굉장히 지금 좋아졌다라고 일단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2023년 들어가서 이제 IRA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받쳐주는 부분이 두 가지가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연말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1월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1월 말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약하지만 반등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년 연말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들이 호실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따른 2차 전지주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서 K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CATL이나 다른 그 LFP 즉 인산철 배터리를 좀 써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향상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정확히 성능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LFP가 거의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성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이. 그런데 이게 그만큼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K 배터리 수요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IRA 법안에 따라서 이제 양극재 중심의 이런 그 2차 전지주가 당분간 조금씩 이제 랠리를 펼 수 있는 상황인데 한번 바닥을 조금 더 잡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랠리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는 일단은 2차 전지 실적이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리튬 값이 이제 여기서 안정이 되느냐 더 올라가느냐가 이제 조금 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 얘기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이제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는 해제되는 날이어서 주가가 좀 등락이 있고요. 좀 긴 흐름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걸 평가해봐야 되는데 27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하고 신규 공급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네. 나왔고요. 또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이게 이제 테슬라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 GM의 얼티엄하고 네. 그 이제 랜싱 플랜트 3공장이 끝나고 4공장을 오하이오에 지으려고 했다가 이게 조금 혼조세가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연휴 기간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또 다시 테슬라하고 신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전기차 업체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터리 기술만큼은 아직까지는 마땅히 지금 연결할 때가 대한민국 말고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테슬라하고 연계성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 그렇게 쉽게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지금 IRA 즉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산 원통형 배터리 즉 4680 기준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산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를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게 미국에 판매되는 그런 종류의 차에는 지금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국 내 판매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작년에 130만 대 정도를 판매했다라고 얘기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에서 더 판매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K 배터리 수요가 그만큼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양극재 해외 수출 승인이 떨어졌군요. 지난번에 이제 LNF는 요게 좀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 수출할 때 두 가지 품목에서 보통 걸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전략 물자라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수출을 했을 경우에 무기나 혹은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은 수출이 굉장히 엄하게 규제가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기술을 절대적인 우위 즉 더미넌스를 점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출할 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보안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라든가 이쪽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지금 여기 흑연이라든가 이런 음극재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소위 보안 요건들을 그만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실적도 좋은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그 호실적이 나오니까 그만큼 더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보시면은 양극재 관련된 주들이나 혹은 이제 그 2차 전지의 원자재 관련된 주들은 앞으로 그 이런 IRA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여러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러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LNF는 지난번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LNF에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죠? 기술 네네. 수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포스코 케미칼은 받았고 LNF는 또 그 테슬라 관련주로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LNF는 어떻습니까? LNF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보고 네. 있고,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면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에서 저점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기술 보호에 대한 방안은 충분히 그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 하이온 니켈 같은 경우 삼성 SDI나 아니면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특히나 강하게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하이니켈 관련된 양극재는 특히나 그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보안에 관련된 그 요구하는 요건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 보호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가한 다음에 다시 미국 진출에 대한 재심의를 받아서 만약 통과한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뭐 수익성 위주로 펼치다 보니까 수익은 괜찮은데 너무 2차 전지 대형 쪽의 차량용이나 이런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뭐 지적도 있고요.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시각이 조금 엇갈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이 2차 전지 분야에 들어갈 때 원래 그 BMW하고 그 같이 개발을 협력을 하던 업체를 지금 인수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현재 BMW하고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SDI 같은 경우 원래는 중소형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렇죠. 이런 전동공구라든지 핸드폰이나 핸드폰. 노트북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전지 분야를 굉장히 강하고 또 이쪽으로는 사실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이쪽 분야로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걸 받쳐놓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P5 같은 이런 그 5세대 그 새로운 그 배터리 등 그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판매가 더욱더 확대가 되면은 이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또 그 말고도 스텔란티스라든가 또 인디애나주 같은 데에도 현재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해가지고 이후에도 완성차 업체들하고 충분히 어떤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이냐 소재냐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러면 이제 이 분야별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그 가장 큰 기준이 결국은 테슬라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재 연 130만 대를 팔았다라고 2022년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로 봤을 때 앞으로 그 전기차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제 더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앞으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주들을 특히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배터리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혼조세를 아마 한 반기, 최상에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혼조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즉 ESS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ESS, 그다음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들어간 ESS를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을 좀 더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이슈들 기업별로 살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또 조금 아까 저희 11시 시작할 때 낙폭을 코스피가 줄이는 것 같더니만 다시 좀 벌어지면서 1% 넘게 오늘은 상당히 등락 과정이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외국인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오면서 지수를 누릅니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